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 연준 FOMC 회의를 앞두고 금융시장 전반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별다른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한 채 38,000달러 중반에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로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위로도 튀어오르지 않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전반을 바라보면 금리 인상 리스크가 단행되기 직전까지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는 3%를 장중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급등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국채 수익률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위험자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데, 주식도 암호화폐도 일단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금리 인상이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질지, 긴축의 강도가 어떻게 될지 등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목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은 우크라이나 리스크와 중국의 도시 봉쇄 확대,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5월 9일 전승 기념일에 맞춰서 종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종전 내지는 휴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소식이 눈에 띕니다. 하나는 SEC가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을 주장하면서 힘먼 스피치 등 내부 문건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법원에 개긴 것과 관련해서 리플 측이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다듬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리플 CEO는 이번에 또다시 올해 안에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멘트를 공개적으로 날려서 그 배경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안불안한데 그래도 투자자로서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숙지해야 될 내용들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챙기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딱히 변화 지점을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38,000달러 중반에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고 오르지도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 그만큼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자본시장 전반이 어수선하긴 하지만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여전히 강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BTC 퓨엘은 비트코인 일간 차트에서 하락형 쐐기 패턴의 완성에 거의 다다랐다라면서 이제 곧 강세 돌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통상 하락형 쐐기 패턴이 완성되고 이 상단의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에 랠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상단 저항선을 뚫어낼지 아니면 지지선 아래로 뚫리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분석가인 플랜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순미실현 손익 NUPL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지금은 약세장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3번의 비트코인 약세장에서 NUPL 지수는 0.25 이하였는데 현재 0.33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세장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점을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글래스노드의 경우에는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장기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최근 비트코인 마켓의 구조는 단기적인 가격 조정과 네트워크 채산성 악화로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장기적인 추세는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분석과 코인 라이프스팬 분석, 펀더멘털, 거시 요소 이런 것 등에 이르기까지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추세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장기 보유자들이 대량 매도하는 상황도 이어지면서 시장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강세 약세장 사이클의 관점에서 추세 반전은 머지않아 이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꽤 눈에 띄는 데이터도 하나 나왔는데, 지난해 비트코인 온체인 거래량이 13조 달러를 넘기면서 비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록웍스는 지난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거래량이 13조 100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면서 이건 글로벌 신용카드 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보다 20%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지난해의 경우에는 4월과 11월에 전고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의미 있는 수준의 강세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단기 거래자들이 몰린 상황이 존재했다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드 페이먼트 시스템과 관련해서 상징성이 큰 비자 네트워크를 20% 수준으로 앞섰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 포인트를 안기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장중 3%를 돌파한 것은 여러모로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특히 2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2.7%를 넘기면서 201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3% 돌파는 주식 매도세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인 기준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3% 돌파 이후에는 3.25%가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데 이 지점이 지난번 금리 사이클에서 고점이었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도 위험자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든 암호화폐 투자자든 예민하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2018년 10월 12일의 경우에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26%까지 올랐고 그 주에 S&P 500은 4.1% 하락했습니다. 위험자산 대신 안전자산에 대한 선택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현재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인 국채보다 위험자산인 증시에 더 강력한 동조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리 리스크가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갖게 되면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크라이나 리스크와 중국 봉쇄 확대 상황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돈바스 지역에 대한 주민투표 진행 가능성, 5월 9일 전승절에 맞춘 종전선언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든 휴전 내지는 종전 양상으로 향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식이 러시아의 우악스러움을 반영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될진 아직 예단하기 어렵겠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전쟁 확산보다는 종전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은 어쨌든 조금이나마 기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 포인트가 중국의 대도시 봉쇄, 이게 확대되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백신 접종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악화 영향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에 좀 더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관점으로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앞서 SEC가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을 거론하면서 윌리엄 힘먼 스피치 초안 등 내부 문건을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개긴 것과 관련해서 리플 측이 반대 입장문을 제출하기 위한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리플 측은 당초 5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이걸 5월 13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플 측은 리플의 첫 번째 연장 요청이고 SEC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점 함께 곁들인 것을 보면 법원이 굳이 이걸 리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내용을 알면 알수록 좀 골 때리는 부분인데 힘먼 스피치 내용 가운데 힘먼이 SEC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게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SEC 변호인은 SEC의 권한 범위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했는데 특정 디지털 자산이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연방증권법에 따라서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적용 가능하고 그래서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참 골 때리는 게 이미 힘먼이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인데 이걸 다시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아무튼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살펴보고 생각을 해봐도 참 SEC 희한한 기관이다, 재미있는 놈들이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SEC가 이런 식으로 다소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인 것처럼 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동네 북처럼 여기저기서 글로벌 바보 취급을 요즘 당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XRP 커뮤니티에서 사실상 대변인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한 방 날렸습니다. 그는 만약 SEC가 신뢰성을 다시 얻기를 원한다라면 힘먼과 클레이튼이 SEC의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힘먼은 말 그대로 SEC의 윤리국의 경고를 무시했는데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SEC가 제대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깨끗한 고위공직자 찾기는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 다시 생각해봐도 골 때리는 게 SEC 윤리국이 나서서 힘먼 너 전 직장이랑 돈으로 얽혀있는데 자꾸 연락하고 그러면 안 돼, 미팅도 하면 안 돼, 금지야,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명령을 했는데 힘먼 이 미친 양반은 무슨 배짱인지 아니면 완전 진짜 미친 건지 여러 차례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했고 공식 석상에서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전 직장이자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이 심슨 대처에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줬습니다. 이걸 가만히 냅둔 것도 한심하고 이런 내용이 시민단체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좀 열도 받고 뭐 지금 상황이 아무튼 희한하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번에도 이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SEC와의 소송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다시금 피력했습니다. 사실상 리플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찰스 가스파리노와 함께 출연한 자리에서 갈링하우스는 SEC와의 소송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 올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갠슬러의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많다. SEC가 사건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표정 자체가 일단 여유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약식 판결 브리핑 일정을 한 달 이상 앞당기면서 이 소송 조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 연내 종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연말에 의미 있는 선물이 XRP 홀더들에게 도착할지 여러모로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소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려를 안기는 소식들, 기대를 안게 만드는 소식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